어제 실종된 해군 함정 승조원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권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어제 승조원 실종 보고 이후 골프를 친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어제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승조원이 하루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라인엔 상황이 진행 중이던 어제 오전 11시경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서울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했다는 목격자들의 전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의혹과 제보가 이어진다며 국방부는 태릉 CC의 예약, 출입 기록, CCTV 사본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장관은 뭘 하고 있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진상을 규명해 기강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제 공관에서 해군 상황 관련 상황 관리를 하였고 국방정책을 점검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군 수사기관은 숨진 승조원의 사고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탈영 의혹, 국민의힘은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이 기록부에 복무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면서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탈영 때문에 원래 병역 기간보다 7개월 늦게 소집 해제된 거라는 의혹 제기에 국방부는 병적 기록부 내용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기록부에 7개월 전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된 내용도 적혀 있다는 겁니다. 세부 기록에는 85년도 1월의 소집 해제 일자와 그다음에 85년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적 기록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넘어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안 장관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은 32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을 이어갔고요. 국방부는 오늘 추가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제가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병적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징계 기록을 군에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적 기록, 군 복무기간 몇 개월 했냐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것은 영창 갔냐 안 갔냐 기록이 남아있는 징계 기록 아니겠습니까? 탈영이 사실이라면 46만 대한민국 군인 통솔할 자격이 있습니까? 군에서부터 안규백 장관의 징계 기록 확인을 서둘러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공개 자체는 추가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까요? 네, 없습니다. 최초의 소집일과 소집 해제일, 그러니까 85년 8월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시는 걸로 아는데 세부 기록에는 85년도 1월 소집 해제 일자와 그다음에 85년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네, 오늘 국방부에서 이런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85년 8월뿐만이 아니라 85년 1월 첫 번째 소집 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전역 일자, 그리고 85년 8월 두 번째 재소집과 전역 일자가 적혀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적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현중 위원님, 네. 그러니까 하나만 적혀 있는 줄 알고 왜 이렇게 장기 복무를 했어?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건데 두 개 다 적혀 있다라고 추가 해명을 했거든요. 좀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국민이 알고 싶은 거예요. 원래 방위병 복무는 22개월입니다. 예. 근데 지금 14개월이죠. 14개월. 14개월인데 이제 지금 안규백 장관은 22개월을 근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최초 소집일과
그다음에 소집 해제일이 이제 22개월이 돼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첫 번째 소집 해제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야 복무 좀 며칠 못했어. 다시 와라고 해서 본인이 가서 다시 복무를 했다는 거 조금 더 아니겠습니까? 했다. 예. 아니 참 제일 군인 이 남성들한테요. 저 한 게 군에서 제대했는데 야 너 며칠 복무 더 해야 돼. 다시 가는 게 그게 악몽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꿈도 가끔 그런 꿈도 꾼다면서요? 꾸잖아요. 다시 예. 복무하는 게. 뭐 싸이 같은 경우는 다시 재입대를 하긴 했지만 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러면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며칠을 근무를 안 했고 그럼 다시 복무해서 왜 또 그 기간 동안 그 많은 기간 동안 또 복무를 한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시에 김영수 소장이 폭로한 것도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뭔가 탈령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 30일 동안 복역을 했고 그거에 대한 징계로 다시 7개월 동안 다시 이제 복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집일과 이 두 번째 이 날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들어있는 그 이유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2개뿐만이 아니라 요 2개 사이에 왜 이렇게 7개월간의 차이가 생기느냐 요 설명을 좀 담겨 있는 그 서류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수미 대변인님, 어쨌든 지금 뭔가 자료라도 공개를 하면 의혹이 좀 덜할 텐데 설명은 이렇게 해주면서 이 자료는 왜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안 좋은 선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억울하면 개인정보 다 공개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하고 그러면 억울하면 다 공개하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의힘에서 하실 건지 나중에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도 그렇게 하실 건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아시지만 이제 80년대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베이비붐 세대라서 엄청 사람이 많았고 그 1등급, 2등급 여러 가지 그게 있고 군대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전투 방위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신체상으로 가셔야 되지만 이 수용 인원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 전투 방위란 형태로도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그때의 특수성과 지금과 다른 것들을 분명히 반영을 할 필요가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에 이제 방위를 하실 때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냐? 실제적으로 본인은 이제 출퇴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록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제 너 다 끝났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안 나갔는데 갑자기 나중에 연락 와서 너 안 끝났네. 다시 나와. 이러한 일련의 사례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왜 그때 저를 다 끝났다고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럼 너는 내가 왜 나오지 말라는데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개인적인 사감이 담긴 의견들이 분명히 개진이 됐던 거고 그게 바로 개인 정보인 건데 네. 이것까지 그러니까 뭐 의혹이 있으니까 다 공개해라? 분명히 국방부에서 관련 자료도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여정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대변인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의 시대적 상황들 그리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에 대한 것도 출생에 대한 연도라든가 월일에 대한 것도 그때는 정말 많은 오류가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네가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탈영할 가능성? 탈영도 아니고요. 네. 근무지 이탈이라는 건데 이거를 어떠한 걸로 탄핵까지 몰고 가고 어떤 범죄에 저지른 것까지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도 80년대 살았어요. 저도 같은 시대 산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그리고 이분이 예. 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자기의 군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게 그게 개인정보 보호라고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0만 군을 운영하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자기의 병력 기록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못하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전례예요? 딴 것도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안규백 장관이요. 청문회 때 추가 복무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복무 당시에 어머니가 병사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느라고 조사받는 기간 동안 빠진 복무 일수를 채운 거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저희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그 현역병들한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없냐? 점심을 좀 제공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 22세였는데 그 어머님께서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 3주간에 걸쳐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해 제가 근무하고 2, 3개월 지나서 김웅과 현병이 잘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냐 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무 기록에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네, 조사받는 기간이 근무 일수에서 빠져 있어서 추가로 복무했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 주장은 한 3일 정도 추가 복무를 했다. 사실 소집 해제가 돼서 학교에도 복학을 했고 학교도 다녔는데 소집 해제가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추가 복무를 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네. 제가 아까 이 의혹 제기를 처음 했던 김영수 소장과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는 거라서 이 주장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명은 다 하고 있거든요. 재입대해가지고 다시 이제 소집 해제된 것까지 본인이 지금 날짜를 막 공개를 하시잖아요. 그럼 병적 기록에 그것만 있으면 지금 말로 하는 거랑 공개했을 때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근데 잘못된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에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뭐가 더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본인 스스로도 어머니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날짜만큼이 지금 복무 기록에 빠져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복무를 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간은 3일 정도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주장에 의해서 3일이라고 주장은 하시는데 그 3일도 말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내가 피의자도 아니고 내가 영창을 간 게 아닌데 왜 복무기간에서 뺄까요? 그런 규정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수 소령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문제였으면 본인은 그냥 참고인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조사에 응해줬을 때 그걸 복무 기록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복무 기록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복무를 한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수 소령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금이었기 때문에 빠졌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규백 장관도 지금 현재 내용이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만 있으면 그 기록지 하나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아닌 게 군대는 들어간 날짜, 나온 날짜가 딱 맞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며칠이라도 더 근무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영창 갔다 왔겠거니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현역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행정착오일 가능성은요? 근데 행정착오일 내면 본인도 저 추가 복무라는 게 아예 없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추가 복무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어머니와 관련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단순 행정착오라기보다 저 추가 복무에 대해서는 왜 했는지 그때 정말 자기가 참고인으로 조사에만 응했는데 과연 복무 기록에 빠질 수가 있는 건지 그때 그러면 저는 복무한 겁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것도 군대잖아요. 네. 조사만 받고 왔으니까 이거는 복무했던 겁니다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군대에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기록지 한 장 내밀어가지고 바로 이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가 이렇게 연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안규백 장관을 압박하면서 탄핵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의혹이 커지면 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탈영병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국사경찰과 45만 장병을 지휘하는 셈입니다.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 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입니다. 네, 뭐 탈영 의혹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올라온 국회 탄핵 청원도 31만 명을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대통령까지도 겨냥을 하고 있는데요. 성추인 부대변인님, 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전략인가요?
일단 뭐 별다른 입장을 내야 될 정도로는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모두 알고 있는 게 일단 영창이라는 제도가 지금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닐 때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딱 영창에 갔던 기간만큼만 늘어납니다. 영창을 7일 가면요. 군 복무기간 7일 늘어나는 거고요. 15일 가면 15일 늘어나는 건데 영창은 최대 15일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창을 정말 8개월 복무 기간이 연장이 되려면 영창을 막 계속 사고를 쳐가지고 15일 갔다고 15일 갔다고 15일 갔다고 그게 몇 달이 누적돼서 그만큼 몇 달을 더 복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최보현 의원께서 탈영병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안규백 장관은 85년 1학기를 다닌 걸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85년이면 전두환 정권입니다. 탈영병에 대한 대학생, 특히나 대학생에 대한 이런 탈영, 군대에 안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엄하게 다루던 시기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탈영병을 못 잡나요? 잡을 수가 없나요? 학교에 가면 시험 보고 있는데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쫓기는 사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탈영을 하면서 그게 가능하려면,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그 탈영병을 쫓으러 오는 그 헌병 DP를 피해서 학교를 한 학기 동안 무사히 다닌 다음에 여름방학에 걸려가지고 그때 영창을 잠깐 갔다 온 다음에 그만큼 또 복무기간을 더한, 그래야 지금 8개월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무리 상상의 회로를 돌려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병적 기록을 공개하는 게 깔끔하겠다. 그냥 이것을 그냥 모두가 종결시킬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지금 국힘이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 제가 알고 있는 군상식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도 가능하지가 저는 않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까 싸이 씨 얘기하셨잖아요. 예. 싸이 씨도 대체복무 요원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수고했다 이러면서 공연 다니고 막 이렇게 정상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게 복무한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그 근무를 제대로 안 했더라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징벌도 받고 복무를 다시 했죠. 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근무 미귀 상태가 몇 달에 걸쳐 있었고 그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 해제가 됐었고 나중에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 기간만큼 다시 재복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징벌로 영창도 갔다 왔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선례, 싸이시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드러나지 않았을 때 소집 해제가 됐고 학교를 다녔던 것 이렇게 하면 맞아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머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으면 이 정도 시나리오 나올 때는 그냥 공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서류를 공개하는 게 좋겠다.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싸이 씨는 그래서 결국 연예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현역으로 가버렸죠. 네. 전혀 다른 사례고요. 입대를 해버렸죠. 입대를 한 다음에 현역 복무한 다음에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연예인 활동을 다시 남자들이 봤을 때는 군대를 2번 갔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 어머니가 식사 제공을 했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라는 의혹 때문에 안규백 본인도 당시 조사를 받은 그래서 조사를 거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예. 조사를 받았을 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지를 밝히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네. 참고인일 경우에 근무에서 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역 근무를 했는데 저도 다른 근무를 다른 부대 가가지고 중간중간 파견 형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거 근무에서 안 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하다는 김영수 거죠. 소령도 출근을 한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거라서 복무 기간에 들어갔을 거다 이런 설명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저는 뭐 미필자입니다만 지금 군필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을 향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에 실종된 해군 병사가 실종 22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안규백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던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대 당시 안규백 장관이 태능시시라고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군 골프장이죠. 그렇죠. 군 골프장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골프를 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본인이 특히 지금 3군 통합 문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그걸 지금 곧 실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마 몽골 방문 같이 가기 전에 이걸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걸 또 갑자기 연기를 했습니다. 예. 연기를 해서 그게 왜 연기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안규백 장관이 좀 뭔가 본인의 어떤 일정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 국민의힘의 정권에 있을 때 민주당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관 차원에서 저는 뭐 밝혀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국방부에서는 어제 공간에서 해군 실종과 관련된 보고와 지시를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골프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오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장관과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님, 아니라고 했는데도 지금 뭐 장 대표부터 시작해서 중진 의원들이 하나같이 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탄핵이라고 이미 결론 정해 놓으셨고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고 SNS 카더라 통신이 있으면 탄핵이고 의혹이 제기되면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기록의 오류와 근무지 이탈은 다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증거 제시도 못하시고 계속 탄핵이란 건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할 때 탄핵이 가능한 건데 그냥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의 정당이 돼버렸나, 대안 없이 이렇게 수준이 낮아졌나 굉장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 지금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 골프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그리고 제보가 왔다,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그다음 CCTV 공개하라, 탄핵감이다.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사실이라면 이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죠.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의혹 제기하고 SNS하고, 그냥 하나의 유튜버가 아니시잖아요. 네. 제1야당이고 공당이신데 왜 이런 식으로 답을 탄핵으로 정해놓고 공격을 하시는지, 아니 공격을 하실 거면 그 품격 있는 야당답게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을 움직이시는 건 공당의 품격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봤지 않나요? 미국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증거 없이 탄핵하는 건 우리의 수준을 낮추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30번 넘는 탄핵으로 우리 수준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그걸 국민의힘에서 답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규백 장관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